안녕하세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분명히 사정할 때가 되었는데 예상과는 다르게 정액이 보이지 않는 순간 말이죠. 정말 당황스럽고 혹시 내 몸에 무슨 문제가 생긴 건 아닌지 걱정이 앞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경험은 비단 여러분만 겪는 일이 아닙니다. 특히 60세 이후의 남성분들 사이에서는 생각보다 흔하게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라고 단순히 치부하고 넘어가기에는 우리 몸속에서는 훨씬 더 복잡하고 중요한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바로 그 변화의 본질을 깊이 있게 파헤쳐 드립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그리고 이것을 방치했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지,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지금의 내 몸 상태에 맞춰 정액 배출 기능을 다시 활성화하고 건강한 삶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실질적인 해결책들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정이 예전 같지 않다고 해서 삶의 만족도까지 멈춰버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가 진정한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만약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공감을 불러일으킨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가진 분들이 있다면 공유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랜 시간 남성 건강을 연구하고 현장에서 수많은 분들을 만나 온 전문가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단 하나입니다. 이건 그저 나이가 들어서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스스로를 단정 짓는 마음을 내려놓고 다시금 건강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다는 희망을 드리기 위함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을 통해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되는 경험을 하셨습니다. 경기도에 사시는 한 분은 몇 달째 정액이 잘 나오지 않아 고민이 많으셨다고 합니다. 병원에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그분은 무기력함을 느끼셨다고 해요. 그런데 간단한 생활 습관 개선과 몸에 맞는 관리법을 꾸준히 실천하신 후 몇 개월 만에 전혀 다른 자신을 마주하셨습니다. 이런 변화를 다시 느낄 수 있을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라는 그분의 말씀이 아직도 제 기억에 생생합니다. 이는 결코 특별한 한 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긍정적인 변화의 씨앗이 심어질 것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내용은 단순히 이론적인 지식이 아닙니다. 수많은 분들의 실제 삶에서 효과가 검증된 소중한 경험과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사정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단순히 나이 탓이라고만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단편적인 시각입니다. 실제로 우리 몸속에서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변화들이 조용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주목해야 할 것은 전립선과 정낭의 기능 저하입니다. 전립선은 정액의 상당 부분을 생산하는 중요한 기관이며 정낭 또한 정액의 주요 성분을 생성하고 저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60대가 넘어가면서 이 기관들의 기능이 서서히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로 인해 정액의 양이 눈에 띄게 줄거나 심지어는 거의 나오지 않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수도꼭지의 물줄기가 약해지거나 막히는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테스토스테론 호르몬의 감소입니다. 남성에게 중요한 이 호르몬은 50세 이후 매년 약 1%씩 자연스럽게 감소하게 됩니다. 테스토스테론이 줄어들면 성적 활력뿐만 아니라 사정 반사 자체에도 영향을 미쳐 반응이 둔해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성적 자극에 대한 반응이 줄어드는 것을 넘어 몸이 신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혈류 문제입니다. 우리 몸의 모든 기능은
원활한 혈액순환에 의존합니다. 음경과 골반 근육에 충분한 혈액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정에 필요한 적절한 자극과 반응이 어려워집니다. 사정은 복잡한 반사작용인데 이 과정에 필요한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아무리 성적 흥분이 있더라도 몸이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무증상 만성 전립선염이나 정관의 부분적 폐쇄 등도 정액량 감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정 약물의 장기 복용이나 비만, 그리고 장시간 앉아있는 생활 습관 또한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호르몬 균형을 깨뜨려 이러한 현상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결국 사정이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히 문제가 발생했다기보다는 우리 몸이 여러분에게 조용히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신호에 귀 기울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때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태를 단순히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분들이 정액이 안 나오면 안 나오는 거지. 뭐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성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의 중요한 순환 기능이 멈춰버리는 것과 같을 수 있습니다. 사정은 단순히 쾌감을 느끼는 행위를 넘어섭니다. 오래된 정자와 몸속 노폐물을 외부로 배출시키는 일종의 내부 청소 시스템 역할을 합니다. 이 시스템이 멈추면 정낭과 전립선에 불필요한 찌꺼기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로 인해 만성염증이나 전립선 질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또한 정신적인 영향도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사정이 원활하지 않으면 성적인 해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마음속에 답답함과 무력감이 쌓일 수 있습니다. 충분히 휴식을 취해도 개운하지 않고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자신감 저하, 우울감, 그리고 부부관계에서의 거리감까지 초래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위험한 것은 어차피 잘 안 되는데 뭐라는 생각에 자위나 성생활 자체를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순간부터 골반 근육은 더욱 약해지고 성기능은 빠르게 퇴화의 길을 걷게 됩니다. 즉, 사정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를 방치한다는 것은 몸과 마음, 두 곳 모두를 소홀히 다루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개선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도 모르게 반복하고 있는 잘못된 습관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더 악화시키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사정이 잘 안 된다고 해서 단순히 끊는 것이 해결책일까요? 오히려 그것이 문제를 더 키우는 지름길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무심코 반복하는 몇 가지 잘못된 습관들이 여러분의 성 건강을 조용히 해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과도한 자극입니다. 민감도가 떨어졌다고 느끼면 점점 더 강하고 거친 자극을 주게 됩니다. 손에 과도하게 힘이 들어가고 빠른 속도로 마무리를 하려다 보면 자극은 거칠어지고 신경은 점점 둔감해집니다. 이렇게 되면 감각이 흐려지고 결국에는 아무리 자극해도 몸이 제대로 반응하지 않는 상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잘못된 습관은 빨리 끝내야 한다는 조급한 태도입니다. 성적인 감각은 몸이 이완되고 편안할수록 더 깊이 느껴지는 법인데 짧은 시간 안에 무언가를 끝내려 하는 습관은 뇌가 흥분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게 만듭니다. 결국 쾌감 자체가 흐려지고 깊은 만족감에 도달하기 어려워지는 것이죠. 가장 큰 문제는 이런 습관들이 무의식 중에 굳어져 버린다는 점입니다. 몸이 한번 기억한 방식은 쉽게 고쳐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단순히 강한 자극보다는 몸이 느끼는 섬세한 감각에 집중하는 연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사정이 어렵더라도 몸에 무리를 주지 않고 충분한 만족감을 얻을 수 있는 새로운 방법들은 무엇일까요?
핵심은 강한 자극이 아니라 섬세한 감각의 회복입니다. 지금부터 소개할 세 가지 방법은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몸과 마음이 진정으로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회복 지향적인 접근법입니다. 첫 번째는 거울과 함께하는 편안한 호흡법입니다. 이러한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상체를 편안하게 한 채 거울 앞에 앉아보세요. 자신의 몸을 보며 숨을 천천히 깊게 내쉬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눈을 감지 않고 자신의 표정과 몸의 긴장을 차분히 관찰하면서 내 몸이 어떤 반응을 하고 있는지를 의식적으로 인식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뇌와 몸의 신경 전달이 강화되고 감각 민감도가 자연스럽게 높아집니다. 거울은 뇌에 시각적인 피드백을 제공하여 성적인 감각을 자연스럽게 일깨우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비접촉 상상 자극법입니다. 직접적인 접촉을 시작하기 전 약 10분 동안 아무런 자극 없이 오직 상상만으로 흥분을 유도해 보세요. 과거에 경험했던 좋았던 순간, 따뜻하고 만족스러웠던 기억 등을 떠올리면서 그 감정과 함께 호흡에 집중합니다. 실제로 이 방식은 뇌의 성적인 부분을 자극하여 직접적인 자극 없이도 몸의 반응과 쾌감을 유도하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직접적인 자극 없이 보내는 시간은 감각을 되살리는 소중한 예열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무시하고 바로 시작하면 오히려 감각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양손 활용 감각 자극법입니다. 한 손만 사용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양손을 번갈아 가며 느린 동작으로 부드럽게 자극을 주세요. 손마다 압력, 온도, 그리고 느껴지는 감각에 미묘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뇌가 새롭게 반응하게 되고 감각의 범위가 확장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손은 회음부 근처를 부드럽게 누르고 다른 한 손은 음경 주위를 조심스럽게 감싸는 방식도 좋습니다. 이러한 교차 자극은 신경을 다양한 방향으로 일깨우는 훈련이 됩니다. 이 세 가지 방법의 핵심은 끝내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사정을 목표로 하지 않아도 우리 몸은 충분히 반응하고 깊은 만족감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반응은 이전보다 훨씬 더 깊고 은은한 만족감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다시 깨어난 감각을 지속 가능하게 유지하기 위한 전립선과 골반 건강 관리법은 무엇일까요? 감각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다면 이제 그 감각을 꾸준히 지켜나가는 단계가 중요합니다. 몸이 변했다면 생활 습관 또한 함께 변화해야 합니다. 오늘은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으면서도 전립선과 관련 기능, 회복에 큰 도움이 되는 새로운 관리법 3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의자 쿠션 교체법입니다. 오랜 시간 딱딱한 의자에 앉아 있는 분들이 많으시죠? 이러한 자세는 전립선과 회음부에 지속적인 압박을 가하여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기능을 둔화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의자 쿠션을 중앙이 비어 있는 유자형 쿠션으로 바꿔보세요. 이 작은 변화 하나만으로도 하루 종일 회음부에 전달되는 압박을 줄이고 전립선 주변의 혈류순환을 눈에 띄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둘째, 정해진 시간 골반 리듬 타기입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단 3분만 투자해 보세요.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허리를 앞뒤로 천천히 부드럽게 움직이는 동작을 반복합니다. 이 단순한 동작이 골반 바닥 근육을 부드럽게 자극하고 전립선 주변의 혈관에 미세한 펌프 작용을 만들어줍니다. 마치 심장처럼 골반에도 규칙적인 리듬을 부여하는 것이죠. 매일 점심시간이나 저녁 식사 후와 같이 고정된 시간에 반복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냉온 교차 샤워법입니다. 샤워를 할 때 회음부와 하복부에 30초간 따뜻한 물을
이어서 10초간 차가운 물을 23회 번갈아 가며 뿌려보세요. 이 단순한 습관만으로도 혈관이 수축과 팽창을 반복하면서 전립선 주변의 미세 혈관 순환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 샤워 시 이 방법을 적용하면 하루 종일 몸과 마음이 상쾌해지고 활력을 되찾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방법은 경제적인 부담이 거의 없고 하루 중 몇 분만 투자하면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관리법입니다. 무리하게 생활 전체를 바꾸려 하기보다는 현재의 생활 방식에서 몸에 이로운 방향으로 조금만 조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회복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몸을 외부에서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몸 안에서부터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완전한 회복은 어렵습니다. 이제부터는 식습관과 생활 루틴을 어떻게 바꿔야 정말로 우리 몸의 기능이 살아나는지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몸의 중요한 요소들은 대부분 음식에서 비롯됩니다. 먹는 것이 바뀌면 몸의 반응도 달라집니다. 아침 식사의 첫 한 숟가락부터 바꿔보세요. 흰쌀밥 대신 현미밥에 들기름 한 방울을 넣고 여기에 생들깨가루 한 숟가락을 뿌려 먹으면 어떨까요? 오메가-3 지방산과 비타민 E가 풍부하여 전립선 기능을 돕고 건강한 정자 생성을 촉진하는 데 기여합니다. 심지어 뇌 기능까지 활성화되어 기분도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간식이 당길 때 달콤한 초콜릿 대신 무화과 선어알이나 호두를 선택해 보세요. 호두의 풍부한 아르기닌은 혈관을 확장시키고 성기 주변의 혈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매일 한 잔의 토마토즙이나 석류즙을 마시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이 두 과일 모두 강력한 항산화 물질과 라이코펜이 풍부하여 전립선 염증을 예방하고 테스토스테론 감소를 늦추는 데 효과적입니다. 특히 석류는 자연의 남성 호르몬 촉진제라고 불릴 만큼 건강 증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음식을 잘 챙겨 먹는다고 해도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우리 몸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호르몬들을 제대로 분비시키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생활 패턴 또한 함께 변화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수면입니다. 남성 호르몬은 주로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가장 활발하게 분비됩니다. 이 중요한 시간에 잠을 자고 있지 않다면 아무리 좋은 것을 섭취해도 그 효과가 반감될 수 있습니다. 하루라도 좋으니 밤 10시 전에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드는 습관을 실천해 보세요. 단 하루만으로도 아침에 느껴지는 몸의 상태가 달라질 것입니다. 아침에는 10분 정도 햇빛을 보세요. 눈을 통해 들어오는 햇빛은 세로토닌, 멜라토닌, 그리고 테스토스테론과 같은 중요한 호르몬들의 자연스러운 분비를 유도합니다. 눈을 감고 햇살을 쬐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은 지금 깨어 있어야 할 시간임을 인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녁 식사 후 15분 정도 걷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특히 하체에 집중된 움직임은 골반 주변의 혈류를 강화하고 성적인 자극에 대한 반응 속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걷기와 같은 가벼운 유산소 운동은 우리 몸의 호르몬 시스템을 자극하는데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신호입니다. 지금 소개해드린 식습관과 일상 루틴은 크게 무리하지 않으면서도 몸 안에서부터 차분히 기능을 회복시키는데 최적화된 방식입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꾸준하게 실천하는 이러한 작은 노력들이 결국 정액 배출 기능의 회복, 사정 능력의 개선, 그리고 잃었던 자신감을 되찾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몸이 충분히 준비되었다면 이제 마지막 남은 열쇠는 뇌와 신경의 각성입니다. 놀랍도록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만족감은 신체보다
뇌가 먼저 느낀다는 점입니다. 쾌감은 단순히 자극의 강도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뇌가 어떤 상상을 하느냐, 어떤 감정을 느끼느냐에 따라 같은 자극이라도 완전히 다르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감각 몰입 훈련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어떠한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눈을 감고 지금까지 경험했던 가장 강렬하고 좋았던 감각의 순간을 천천히 떠올려 보세요. 그때의 촉감, 향기, 분위기까지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상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상상만으로도 뇌는 도파민과 옥시토신과 같은 만족감을 주는 호르몬들을 분비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신체적인 자극 없이도 성적인 흥분을 유도할 수 있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또 하나, 호흡을 길게 가져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숨을 천천히 깊게 들이쉬고 내쉴 때는 복부와 골반까지 부드럽게 이완되도록 노력하세요. 이때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면서 몸이 만족감을 더욱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상태로 변화합니다. 결국 만족감이란 얼마나 강하게 자극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깊이 집중하고 그 감각을 온전히 받아들였느냐의 싸움입니다. 여기까지 오셨다면 이미 여러분의 몸과 마음에서도 작은 긍정적인 변화들을 느끼고 계실 겁니다. 이제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의 자신에게 얼마나 따뜻하고 너그러우신가요? 많은 분들이 예전 같지 않다, 이제 다 끝난 것 같다고 말씀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성적인 기쁨과 만족감은 결코 젊음만의 특권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몸을 어떻게 대하고 어떤 감각을 소중히 여기는가에 따라 언제든 새롭게 피어날 수 있는 소중한 감정입니다. 이제는 단순히 결과만을 바라보지 마세요. 정액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는 부차적인 문제일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내 몸을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 그리고 그 과정을 얼마나 진심으로 경험하고 있는가입니다. 사정이 예전 같지 않다고 해서 만족감마저 멈춘 것은 아닙니다. 느끼는 능력은 여전히 살아있고 여러분의 뇌는 지금도 그 기억을 품고 있으며 여러분의 몸은 언제든 다시 긍정적으로 반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 포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저는 70대가 넘어서도 다시 건강한 활력을 찾고 삶의 기쁨을 누리는 남성분들을 수없이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분들 중에는 정액의 양이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만족감의 깊이는 더욱 커졌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분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나 자신을 돌보기 시작하니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도 충분히 시작할 수 있습니다.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에 귀 기울이고 조급함 대신 여유를, 불안감 대신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마주하는 것. 그것이 바로 단순히 성적인 기능뿐만 아니라 삶 전체의 활력을 회복하는 첫걸음입니다. 나이는 그저 숫자에 불과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마음으로 대하는가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작지만 단단한 용기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만의 리듬으로, 여러분만의 방식으로 다시 살아나는 그 귀한 감각을 꼭 만나시기를 응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과 공유도 꼭 부탁드립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